오늘 키워드를 같이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다항식과 2차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어떤 수식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항이나 계수나 뭐 이런 차수나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중에서 이제 2차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것은 1차식이었는데 그래서 1차 방정식도 봤었는데 2차식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충분히 쉽게 어렵지 않게 공부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 계산 규칙 중에 하나인데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쉽게 계산하기 위한 전개시키기 위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도 이제 오늘의 키워드에 속하게 되고 그다음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다항식들을 곱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눗셈 역시도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와 있는 항 또는 수 또는 식은 그 역수를 취한다 해서 또 역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역수라고 한다는 건 옳지. 곱했을 때 1을 만들어내는 그 서로에 대한 수를 또는 서로에 대한 식을 그 수 또는 그 식의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분모 분자 자리 바꾸는 것으로 이미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보았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개념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내용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편 보게 되면 개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2차식의 덧셈 뺄셈 그래서 다항식과 2차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제목부터 이렇게 달아놓고 나니까 이 얘기 할게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항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쭉 연결되는 이러한 다항식에서 결국 더하거나 뺀다고 하는 건 뭘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죠?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같을 동자 무리 류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즉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것들이 동류항이에요. 수는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야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에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들끼리의 합과 또는 차로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x-4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x 2차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2차식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가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다항식들 간에 이 다항식 하얀색과 노란색의 덧셈을 같이 계산을 해보자. 더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덧셈 기호에 의해서 3x하고 2x가 서로 동류항이 될 것이고 같은 종류의 항끼리는 그 계수끼리 덧셈을 하면 되겠구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와 플러스 3y. 자, 이때 마이너스 4y와 플러스 3y가 동류항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골라내면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 얘도 동류항이죠. 상수항으로서 동류항.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이게 덧셈 뺄셈이에요.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워요. 만약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턱하니 이렇게 걸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상황이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앞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적겠습니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었는데 그것에서 얘를 빼겠다라고 한다면 다항식 전체를 빼는 상황이죠. 뭐라고요? 다항식에 나와 있는 각 항을 전부 다 빼버리는 상황이니까 얘 마이너스 부호가 골고루 분배되듯이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가 되면서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과 계산하였더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 3x 마이너스 2x니까 x 될 거고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7y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면서 플러스 6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 간의 덧셈 및 뺄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렵니? 아니에요. 할만합니다. 그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만해요. 그럼 나아가서 2차식은 뭘 2차식이라고 하고 또 2차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느냐? 2차식과 2차식의 덧셈 뺄셈 제목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고요. 2차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차수가 옳지 2차인 거. 차수라는 건 뭔데? 우리가 문자와 식을 공부하게 될 때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 즉 문자에 따라 붙는 그 지수를 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때 2차의 개수가 0이 아닌 이런 식을 가리켜서 모두 다 통틀어 뭐라고 한다? 얘를 2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던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던가 5x제곱 뭐 마이너스 5x제곱
이라던가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2차식이라고 한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선생님 그럼 2차식은요 1차항 있는 것은 1차항이 있으면 또는 없으면 아니면 상수항만 2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면 2차항만 있으면 이런 것 다 통틀어 다 2차식인가요? 네 2차식입니다. 뭐만 0이 아니면 돼? 2차항의 개수만 0이 아니면 얘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2차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2차식들끼리도 그렇고 2차식과 1차식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2차식과 상수항 사이에서도 그렇고 식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이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옳지. 동류항. 중국집 이름 같네요. 동류항 짜장면 하나. 자 동류항 뭐라고요? 같을 동자 무리 류자 같은 무류 같은 무리끼리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모두 같아야 돼? 옳지. 문자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5x 제곱하고 플러스 2a 제곱하고 나왔다고 합시다. 선생님 둘 다 2차니까 이거는 두 개 더하면 안 되는가요? ax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얘는 문자하고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끼리 더하려고 했을 때는 얘가 여기까지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는 2차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의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때요? 개념 1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니, 오늘 배우는 개념에서는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 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풀이노트에 조금 정리해 가면서 적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보일 거예요. 뭐가 보여? 내가 실수로 틀렸다면 어디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지 보일 거예요. 특히나 마이너스 음의 부호가 각각의 항들로 분배되는 경우, 뺄셈 했을 때 경우 이런 데 일어나는 실수들 많이 줄여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찾아야 돼. 못 찾으면요. 영영 안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을 24시간 읽어줄 투적을 다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알겠죠? 사실 그렇게 찾는 것도 선생님은 반대야.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남들이 감시하듯이 그렇게 보게 만들죠?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항식이 나왔네요.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6분의 1y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게 뭐 한 거니? 다항식, 항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 이상의 항들이 묶여져 있는 이러한 다항식들 간에 뺄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뺄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3분의 1x, 괄호 풀어낼까요? 좋아요. 풀어냅시다. 3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y 그리고 나서 이때의 요 마이너스는 뒤에 나와 있는 항들로 각각 분배가 이렇게 싹싹 되는 거죠. 됐어? 그렇게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뭐 이중부정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영어 선생님 보면은 제 뭐 하는 얘기 또 그러실까 봐. 자, 아닌 것이 아니니까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옳지. 플러스 되는 거야. 플러스 4분의 5x 된다. 됐니?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싹 해서 플러스 6분의 1y에 마치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6분의 1y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가 바로 동류항이 되나요? 바로 얘하고 얘 x 1창에 대한 동류항 그 다음에 누구 y 1창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동류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서 4, 3, 12분의 통분하겠습니다. 12분의 얼마? 얘 4 곱해서 12 됐으니까 분자에도 4 곱하고 그래서 4x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했으니까 플러스 15y 이렇게 되는 거죠. 15y 15x 미안합니다.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6 사이에서 얘도 12로 통분하는 12로 통분했더니 12분의 몇 y? 12분의 2,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y. 자, 요거 잠시 뒤에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y? 마이너스 2y. 자, 봐요. 문제 풀 때 이거를 마이너스 12분의 9y, 마이너스 12분의 2y 이렇게 일단 적겠습니다. 2y. 봐봐 얘들아.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적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12분의 공통분모로 쓰고 9y 마이너스 2y 이렇게 적어놨더니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안에다가 괄호를 한 번에 팍 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치? 그러니까 분자 자리에 두 개의 항을 이렇게 동시에 연결해서 적을 때는 음의 부호가 있을 때는 특히나 주의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적기를 바래요. 만약에 합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 앞에 있는 걸 플러스로 붙이고 아예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분자 자리에 올려 붙이고 얘도 올려 붙여서 더하기 12분의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y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아예 괄호를 쳐버려서.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제. 그래서 답을 찾은다면 12분의 얼마? 19x가 되나요? 12분의 19x. 4 더하기 15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9, 11y 이렇게 되나요? 11y.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a는 12분의 19.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개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까지? 부호까지 따라 붙여서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구하라. A 플러스 B는 12분의 19에서 12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12분의 8. 약분시키면 4, 3, 12, 4, 2, 8, 3분의 2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됐죠.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계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시켜보자. 처음 배울 때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자. 별것 아닌 것 같고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실수는 줄이자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제 볼게요. 2차식으로 보죠. 이번엔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간단히 했을 때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좀 완료시킨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요.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랬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배되면서 적용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5x 되는 거예요. 부호 조심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누구가 동량이라고? x 2차항에 대한 동량 플러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x니까 얼마? 옳지 6x. 좋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옳지 마이너스 5. 간단히 했을 때 1차항의 개수는 얼마? 옳지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 다음에 상수항의 합. 상수항 잘 봐요. 상수항 얼마인지? 마이너스 5입니다. 옳지 마이너스 5.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정답은 1 이렇게 찾아요. 자, 이제 2차식이 어떤 거고 2차식이 더하고 빼는 것도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덧셈 뺄셈 했었던 거에서 차수가 하나 더 증가. 그럼 선생님 3차식은요.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3차식이다 그러면 x에 대한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3차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뿅뿅 x 세제곱? 옳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4차식? 네,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 1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단항식이다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다항식의 곱셈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예 이제 개념 두 번째로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 그들의 곱셈 나눗셈 다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볼 건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일단 항 하나를 우리가 이제 라지 A, 라지 B라고 하는 문자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항과 B라고 하는 항의 합을 어떤 단항식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C라고 하는 식을 곱했다. 그러면 얘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분배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이렇게 분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AC 더하기 BC. 자,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네. 만약에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이라고 해서 C가 뒤로 갔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곱셈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나눗셈인데 사실 나눗셈도 결국에는 나눗셈의 정의 즉 분수의 정의로 풀 것이냐 아니면 곱셈으로 바꿔서 풀 것이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자, 보죠. A 플러스 B를요 또는 A 마이너스 B를 C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나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누는 식은요 나누어지는 식은요 나누는 식과 비교했을 때 나누어지는 것은 분자로 나누는 것은 어디로? 분모로 갑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분자, 나누는 것은 분모.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분수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한다면 A 플러스 B를 나누겠다는 것이로구만. 뭐로? C로 나누겠다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돼요. 결국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그거니까. 예를 들어 4 나누기 2를 했다 그런다면 2분의 4. 7 나누기 3 했다 그런다면 3분의 7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 여기 가로 아래 있는 거 먼저 계산한다고 하는데 식으로 정리했을 상태가 이게 전부 다 끝. 최종적인 정리 상태니까 이걸 C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분자로 분모로 됐나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있었고 다항식이 그것을 C로 나눌 건데 곱셈,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역수 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역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역수가 등장을 했을 때 얘가 어디로? A로, 얘가 어디로? B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 곱해집니다. 어때? 이건 좀 쉽니? 그럼 너는 C분의 A가 되고 플러스 C분의 B가 되면 되겠군요. A 곱하기 C분의 1이 C분의 A고 B 곱하기 C분의 1이 C분의 B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쉽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면 얘는 이건데 이들이 달라요. 막 이래 또. 다른 거야? 같지. 얘가 결국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인 거죠. 얘가 결국 분모 C라고 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가지면서 한 번에 적자고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얘나 이거나 똑같은 거. 그죠?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라고 한다고 기억하면 곱셈은 분배 법칙에서 분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요. 다음 같은 두 가지 방법. 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거나 아니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푼다거나 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약간 첨가하면서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확신을 주게 되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확인 문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고 xy의 개수를 b라고 했습니다. b-a 값을 구하라. 뭐 하도 많이 보는 문제의 형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함이냐면 전개를 바르게 시켜주거라. 곱셈이 있다면 곱셈을 바르게 분배시켜서 정리하자. 그러면 불러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대로 분배시켜서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럼 얼마? 불러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 4, 12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것 또한 곱셈교 생략 가능한, 뒤에서 곱해도 어떻게 한다? 생략 가능하지만 뭐 써놓는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니까 뒤에서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배시켜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얘를 빼겠다 그랬어요. 근데 빼는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곱셈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교 그대로 두고 실수하지 않게 해서 나중에 마이너스에 적용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로를 쳐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x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3, 15xy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에다가 이 마이너스가 골고루 각각 양으로 분배가 돼서 정리가 되면 플러스 5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5xy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동류항 누가 있지? 마이너스 6x 제곱과 플러스 5x 제곱 플러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15xy 동류항이 아니야. 동류항 아니죠. 마이너스 12x 얘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xy 이렇게 가야 되고.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x 2창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만 적으면 안 돼.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얼마? xy의 개수 b 얼마? 9호까지 따라와서 15. b-a의 값을 구해라. b-a는 15 마이너스 1, 15 플러스일 것 같아서 정답은 16 이렇게 작성합니다. 됐나요? 요것이 확인 2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지는 예제는 만약에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 다항식의 나눗셈 앞에 있는 것은요 선생님이랑 분수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역수를 취해서 분배시켜 보겠습니다. 볼게요. 얘를 곱셈으로 바꾸면 6x 제곱 y 마이너스 3xy를 뭐로 나누겠다? 3y로 나누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죠. 뭐냐면 12x 제곱 y 마이너스 8xy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곱하기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와 있는 수 역수 취하죠. 4xy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얘를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나면 3i하고 여기 6이 될 거고 y 사라지면서 2x제곱. 그래서 얘를 2x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쓰면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얘 아니죠. 즉 이 분수의 의미는 분수식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3y분의 6x제곱 y 마이너스 3y분의 옳지 3xy 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3i, 3일은 3, 3이 6 될 것이고 y 약분되면서 1 남기면 2x제곱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2x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3일은 3, y 약분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기는 거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남는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그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역수를 해서 곱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네. 자, 이렇게 딱 이렇게 곱하겠다.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4, 3, 12, 3 x제곱 x제곱에서 x 남길 거고 y 약분되면서 y 사라지겠네요. 다음 마이너스에 4, 2, 8이니까 2, xy 싹 한꺼번에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골고루 분배시켜서 아하 마이너스 3x 그 다음 얼마? 플러스 2가 되겠구나. 결국 문제의 정답은 얘는 어떻게 된다? 2x제곱 동량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즉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주도록 하고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두 방법 모두를 알아두되 그 내용들 꼼꼼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개념 세 번째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그 얘기예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겠다. 뭐 이야기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나와 있는 식 역수 취하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곱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곱해갈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식에 대한 정리를 뭐 교환에 이제 알맞게 잘 적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얘기 한번 먼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산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왔었어. 뭐 분배 법칙을 써서 하지 않았었어요. 선생님 물어보죠.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5 할까요? 1 더하기 5. 자,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답을 찾는데 30을 찾는데 그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떤 계산을 했니? 뭐 2하고 3하고 더하고 1하고 5하고 더해서 곱하라면서요. 그래서 6, 5, 30 이렇게 나왔는데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단항들이 모여진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에서는 그 각각의 항들끼리 더 이상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더 이상 되지 않았으니까 덧셈이나 뺄셈의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3처럼
그래요? 자, 그러한 다항식들이 만들어진 것들끼리 다항식들끼리 곱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곱하는 것으로 나타낼까? 얘를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계산했더니 1은 2, 2, 5, 10, 3일은 3, 3, 5, 15, 그래서 30. 선생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못하러 이렇게.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뭐라고요?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그 식을 전개식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식으로 표현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쭉 전개된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A와 C를 곱하고 1번 할까요?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하고 B와 D를 곱한 걸 각각의 부호대로 쭉 연결시키자. 불러. 시작. 그래서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그게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이렇게 하는 걸 분배 법칙. 이해됐니? 분배 법칙. 그죠? 단항식을 다항식에 분배시켜서 계산을 정리했던 것처럼 다항식들끼리도 이렇게 골고루 곱해서 쭈루룩 다음과 같이 덧셈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뺄셈인데 덧셈을 막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옳지. 그래서 그 부호관계는 곱해질 때 각각의 개수에 관련된 그 부호관계를 따라서 정리해주면 되고요. 해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 적용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곱셈 공식을 푸는 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분배 법칙의 그 풀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하느냐? 그건 잠시 뒤에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을 하죠.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뭐가 나오더라? 동류항이 보이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두 다항식입니다. x에 대한 1차식의 다항식. 그러면 얘를 분배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불러봐. 시작.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거 나오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대로 분배시켜서 정리해봐.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동류항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하고 누가? 얘하고 얘가. 그럼 얘 두 개의 또 x에 대한 1창으로 동류항을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옳지 x 마이너스 2로 마지막까지 동류항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서 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화되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다항식 간의 곱에서 예를 들어 x, y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특정 항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굳이 얘를 구해서 x제곱인 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 x, y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특정 항에 대한 개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 굳이 전체를 전개시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물론 뭐 서술형에서 전개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개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x가 누구를 만났을 때? y 만났을 때 xy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xy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xy를 만들 수 있는 게 다음 뒤에 항이 없죠. 다음 이 y가 xy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굴 만났을 때? 그래요. 얘를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플러스 xy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 만나서 xy 만들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마지막 남은 한 개야. 마이너스 1이 x 만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y는 나타나지도 않겠네. 만약에 뒤에 곱해지는 항 중에 xy가 있다면 모를까?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 0 되겠네요. 그러니까 xy 개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0. 그죠? 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 개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복잡한 식이면 식일수록 굳이 다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문제의 답안들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죠. 3a-b-4 곱하기 a 플러스 6b-2의 전개식에서 a, b의 개수를 구하라. 바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3a가 누구를 만날 때? b를 만날 때. 그래서 플러스 3, 6, 18ab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 것들 구하고 싶으면 문제 다 푼 다음에 한번 해보든가. 전개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또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b 만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여기에 나 있는 b가 누구를 만날 때? 옳지. a를 만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럼 a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또 있어 없어? 없어요. 뒤에 곱해질 항에 만약에 ab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서 ab를 만들 것도 있겠지만 그게 없지. 그러니까 얘가 전부고 플러스 17a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7ab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정답은 그것의 개수를 구하라. 정답은 17 끝. 아, 그렇구나. 여태까지 괜히 다 계산하고 있었네. 그래요? 어때요? 조금 노력했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래요? 막 억울하고 그래요.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갑시다. 자, 예제 3번.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전개했을 때 a, b의 합 a-b
차죠, 차. 여러분들 교재는 빠져 있을 거고. 자, A-B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AX 플러스 Y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Y를 전개시킵시다. 얘를 전개시켜 나가면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A의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5AXY가 됩니다. 뭐가 참 많이 곱해졌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5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동류항을끼리 정리하면 일단 마이너스 AX제곱, X 2창은 요거 하나가 될 거고, 동류항은 얘하고 얘죠. XY에 대한. 뒤에 나와 있는 XY, B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의 XY, 그리고 플러스 5Y의 제곱 이러네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결과 마이너스 A가 누가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요? A는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인 거잖아. 자, 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B라 그랬어요. 그러면 5A 마이너스 1이 B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3이 쏙 들어가면 3, 5, 15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 14가 되겠네요. 자, A, B 값 구했어요. A에서 3에서 14를 빼달라 그랬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1. 정답은 마이너스 11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3번까지 정리가 됐네요. 자, 세 번째 우리 교재에서 식의 대입하고 나오는데요. 개념 세 번째. 식의 대입. 이 대입이라고 하는 말은 대학을 들어가다 아니죠. 대입, 대신 집어넣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의 대입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등식의 변형입니다. 등식의 변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등식의 변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 문자에 관해서 풀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 개의 문자로만 나타내야 되는 건지 이 두 개의 그 주제가 막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정돈해 나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식의 값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서부터 정말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뭔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모가 3입니다. 2 곱하기 네모 빼기 4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중학생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이 식이 되는 것이고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요 3을 옳지 대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식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요걸 여기다 쏙 갖다 대신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4한 그 식의 값은 얼마다? 네, 2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가 바뀐 거야? 얘가 문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자에서 곱셈 기호가 식을 작성할 때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과정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미 한번 여러분들은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대입의 관점이 식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해졌다? 식의 대입도 가능해졌다. 뭐라고요? 식의 대입.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식의 대입에서 자, 잘 들으세요. 어떤 문자 대신에 식을 대신 대입해서 그 문자에 대한 식을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문자에 관하여 식을 풀어라 라는 내지는 어떤 문자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여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문제로서 그 예가 등장해 있으니까 간단한 예를 설명을 하면서 식에 대해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y라고 하는 식이 2x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합시다. 가정. 그런데 문제에서 1 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여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등식의 변형 때도 한 번쯤 선생님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식의 다른 문자는 보이지 말고 오로지 뭐만 보여라? x만 보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만 보이게 하라고? x만 보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나타내는데? y가 무엇으로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분명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뭐 한다고? 그렇지, 이걸 대입한다라고요. 아, 식도 대입될 수 있구나.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게 식이 대입되게 되면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 이 식을 괄호를 쳐서 3이라고 하는 게 이 식 전체에 곱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괄호를 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x 3이 분배되면서 플러스 3이 6x 플러스 3, 1은 3 마이너스 7 그래서 얘는 얼마? 7x 플러스 3 마이너스 7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됐어요? 오로지 x에 대한 문자 상수항이 등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수식에서는 그 문자만 보이게. 참고로 등식의 변형에서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등식이었다고 한다면 참고 얘가 등식이었다고 한다면 등식의 변형에서는 얘를 어떤 특정 문자 뭐 x에 관하여 나타내어라 그러면 x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쩐 식으로 나타내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y는 얼라블라블라블라
지금 이렇게 수식을 x에 관한 문자로 나타냈다 그런다면 그 문자만 등장할 수 있게끔 식을 대입해서 또 다른 식을 대입해서 문제들을 간단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의 대입까지는 쉽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제자들이 이거를 등식의 변형과 같이 연결시키면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대입은요. 어떤 식을 간단히 정리함에 있어서 식을 또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x, y가 막 이렇게 나와 있었던 식을 x만 들어간다거나 y가만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의 식 자체를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겠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확인 3-1번 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식의 값 구하는 문제이니까 식의 값을 대입을 통해서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무작정 대입한다 그랬어? 아니요. 식을 정리부터 해. 그러니까 식 정리 연습, 식을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불러보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배되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무슨 항?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비로소 대입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고? 얘는 3 곱하기 2 x 대신에 2 y 대신에 1 3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정리 6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정답 얼마? 4. 이렇게 해서 3-1번에 식의값 찾는 거 보았고 3-2번 자 이런 거예요. y에 관하여 풀어라 그랬어. 선생님 저 y에 관해서 풀었는데요. 그래서 한 짓을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얘를 y에 관해서 풀어. 그래서 3y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4y는 x 플러스 1. y는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요런 수식을 y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 식에 오로지 뭐만 보여라? y만 보여라 그 얘기예요. y. x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럼 x 따위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사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안 됐죠. 어떻게 정리했어야 돼? 여기까지 맞아. 4x 마이너스 y 이항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된다면 x는 이렇게 돼야지. x는 4y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라고? 여기에 정리한 4y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이런 수식이 오로지 y에 대한 것으로만 표현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갖다 정리를 하게 되면 4, 4, 16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 되면서 불러 옳지 13y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 완성을 3-2번이었어요. 그래서 식의 대입을 통해서 어떤 식을 한 개의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는 것들 다음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묻는 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5x-58y 어마무시한 숫자네 플러스 7 이렇게 나왔는데 걔가 x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했다면 x라는 문자만 등장하게 이 식이 정리되자.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저 식은 비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식을 통해 이 식을 정리했을 때에는 4 곱하기 2x 마이너스 y 그거는 5 곱하기 x 플러스 5y 자, 좀 더 가볼까? 8x 마이너스 4y 5x 플러스 25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오로지 x에 대한 식만 나와야 x에 대한 항만 나와야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y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 29y가 3x가 될 것이고 y는 29분의 얼마? 3x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y 대신에 뭘 대입하자고? 29분의 3x를 대입한다. 어디에? 여기에 있는 데다가. 그래서 5x 마이너스 58 곱하기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29분의 3. 29분의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자. 그 얘기예요.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식이 오로지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되자 5x 마이너스 자 얘랑 곱하게 되면 1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되면서 옳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식으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만 정리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런다면 등장한 y가 x로 표현될 수 있게끔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식을 먼저 풀어내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제 3번에 관련된 문제였고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식의 변형에서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 네 번째로 등식의 변형 갈게요. 네 번째로 등식의 변형. 여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뭘 기억하자? 옳지. 등식의 성질. 그 얘기를 하면서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 친절한 등호식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말 많이 문제화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하나를 그릴게요.
그래서 얘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얘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지요. 자, 넓이 S는 불러.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까먹었어? 기억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기억합시다. 혹시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있다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굳이 정리한다면 2분의 A 플러스 B H가 되겠지. 이거 외워? 아니, 외우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뭘 외우냐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잊어버렸으면 그거 외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넓이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등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식이 A에 관하여 정리하여라. 거기에 나와 있죠. X에 관하여 푼다. Y에 관하여 푼다. 뭐뭐에 관하여 푼다. 우리가 조금 전 식의 대입에서도 뭐뭐에 관하여 풀어라 그랬으면 그것이 등식이었어? 그냥 수식이었어? 그냥 수식이었죠. 그 수식 안에 내가 기준 삼았던 그 문자만 등장하게 하라라는 얘기고 얘가 등식이었다고 한다면 그 문자는 어쩌고 저쩌고로 만들어달라가 그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그 얘기예요. S는 이렇게 나와 있다면 S에 관하여 풀어놓은 거예요. S는 이렇게 풀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H에 관하여 풀어라. 지금처럼 정리된 이 등식을 H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면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 H는 어쩌고 저쩌고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H는 어쩌고 저쩌고로 나타내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S는 이렇게 쓰죠. H가 들어가 있는 것을 오른쪽 우변에 표현합시다. 2분의 A 플러스 BH가 S란 얘기지? 이게 이거거나 이게 이거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면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걸 뭘 이용해서? 등식의 승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양변에 먼저 뭘 하냐면 2를 곱해요. 그러면 A 플러스 BH 곱했으니까는 2가 사라질 거고 얘한테 2 곱하니까 2S 되겠지. 다 됐어 이제. 뭐 하면 돼?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면 돼. 다시 한번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우리 친절한 등호식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A 플러스 B로 나누는 거죠. H는 A 플러스 B분의 ES A 플러스 B분의 ES 끝!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걸 어떤 문자에 관하여 푼다. 그렇게 해서 등식의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등식이 보인다면 그 등식에 등장한 문자, 특정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한다면 등식의 변형에서는 그 문자는 블라블라블라. 됐나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뭘 이용한다? 옳지. 등식의 성질. 이게 등식의 변형이야. 자, 확인 문제 4번 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대. 얘를 Y에 관하여 풀어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으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거는 2 곱하기 옳지 x 플러스 2y. 그래서 풀러 마이너스 5x 플러스 5y는 2x 플러스 4y. y에 관해서 풀라 그랬지? y에 관해서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그래서 마이너스 4y 이항시켜서 5y 마이너스 4y. 2x 플러스 5x. 잘 봐. 마이너스 5x가 이항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식은 정리하게 되면 y는 플러스 7x. y는 7x로 이렇게 y는 어쩌고 저쩌고로 나타내면 완성. 하나 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일 때 a에 관하여 풀어라. 이 식을 둘레의 길이를 줬으니까 a에 관하여 풀어라. 자,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가로 세로의 길이가 ab라고 한다면 a와 b를 더해서 몇 배 해주게 되면 2배 해주게 되면 이게 뭐라고?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야. 그랬을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걸 b에 관하여 풀어라 그러면 얘에 관하여 풀란 얘기지. 자, 그럼 좌변에 b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 모두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2가 이미 곱해져 있네. 곱했던 건 나누고.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 4. 이제 뭐 하면 돼?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얘를 이항시켰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양변에서 a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b는 얼마? 4 마이너스 a로 끝나는 거죠. 또는 a는 a에 관해 풀어라 그랬구나. a만 남겨놓고 가야겠네. 그러므로 a는 4 마이너스 b로 끝나는 거죠. 순간 깜짝 놀랐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할게요. 등식의 변형,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식의 대입 이것들이 전부 다 분절돼서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구분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구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정해줘야 될 테니까. 대신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어느 하나도 앞으로 배울 내용과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들과 그냥 따로 연결되는 거,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어요. 전부 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접근할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풀이 중에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보고 메모 꼭 해놓고 즉 오답노트 정리해놓고 알겠죠? 선생님과 약속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